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화요일 OBS 뉴스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은 1타 시사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젯밤 10시쯤에 속보가 하나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오는 7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입니다. 목요일에 대국민 담화 그리고 기자회견한다는 속보가 이어졌습니다. 원래는 이번 달 말에 해외 순방한 다음에 대국민 담화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 결국엔 대통령의 입장 변화가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대통령의 입장 변화가 있었을까? 한동훈 대표가 어제 얘기를 해서 그런가 했더니 추경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만났다고. 예. 네네, 그렇게 보도가 됐죠. 예. 또 추 대표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뭐 만약에 그게 받아들여져서 7일 기자회견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면 더 걱정이에요. 우선 지금 어떤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가령 뭐 의료대란 문제나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회견을 한다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내용적 준비 이것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김건희 특검법 할 겁니까? 만약에 내일 모레 기자회견을 하면 그걸 하겠다 그럴 겁니까? 예.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대통령 공천 개입 통화 녹음, 대통령 육성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질문이 나올 텐데. 예. 그러면 그거 내가 잘못했다 그럴 겁니까? 그래서 추상적 사과, 대리 사과는 할 수 있어요. 사과는 일단 나올 것이다. 추상적 사과. 김건희 여사 대리 사과하는 거죠. 김건희 여사가 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특검이 하나 있고 예. 대통령 공천 개입이 있고 그리고 특검도 쪼개보면은 도이치모터스도 있고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도 있고 그다음에 뭐 관저공사라든가 뭐 등등등의 예. 여러 가지 사안들이 특검법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전국의 해법이 대통령이 추상적 사과, 대리 사과하고 나머지는 국민들이 오해하고 계시다. 혹은 특검할 수는 없다. 또 대통령 공천 개입 없었다.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예. 낱마처럼 얽힌 이 문제를 해결할 우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모레로 결정한 것이 훨씬 더 제가 보기에는 안 하니만 못한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진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인사혁신. 이거는 인사혁신을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예요. 예. 왜냐하면 그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대통령 부부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출발점이자 종착점이 지금 한동훈 대표가 뭐 사과해라, 뭐 해라, 인사혁신해라 하는 것도 김건희 여사 문제예요. 예. 그래서 부부 혁신을 하지 않으면은 인사혁신 아무 필요 없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사실은 이번에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아마 전반적인 내용 그걸 예고편처럼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너무 많은 현안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거 다 충분히 답변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해명도 별로 그렇게 소상히 하지 않을 거라고 벌써 말씀을 하셨어요. 소상히는 하는데 예. 결국 이거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세 가지가 있어야죠. 지금 상황을 책임 있고 엄중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건 대통령 책임이고 권력의 책임이고 예. 그리고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인식이 결여돼 있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세 가지 말씀하실 건데 지금 상황이 엄중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이 20% 아래이다. 이런 여론조사들이 곧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잠시 저희가 보면서 나머지 두 가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여론조사 20% 위기감 못 느끼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높은 지지도는 아닙니다만 다른 나라 예도 보시죠. 기시다 전 총리 계속 10%대였고 유럽도 20% 넘기는 정상 많지 않다. 언론이 좀 팩트체크를 좀 해봤나 봐요. 그랬더니 아니다. 20% 넘는 정상 많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많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그야말로 대통령 중심제 국가 아니에요.
지금 유럽 국가들은 다 내각제 국가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제에서의 대통령하고 내각제에서의 총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언제든지 뭐 일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각 해산하고 다시 총리 뽑고 이런 거하고 수평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0% 넘는 총리나 뭐 이런 분들이 예. 내각제임에도 불구하고 꽤 있죠. 예. 그래서 저거는 대통령실의 인식이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를 그야말로 극명하게 보여주는 정진석 실장의 잘못된 발언이죠.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와중에 일단 엄중한 상황이다. 이 부분 저희가 짚어봤고, 그럼 본격적으로 목요일 오전에 있는 윤 대통령, 그러니까 형식은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뉴스도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제 내용이겠죠. 내용에 대해서 윤 대통령 해명, 특히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통화를 한 부분, 여기에 대한 해명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지금 나온 대통령실 해명 수준일 거예요.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대통령. 그래 내가 공천 개입했고 내가 김영선 의원 주라고 해서 그렇게 한 건데 잘못했습니다. 이러겠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은 공천 개입 법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요건 다 달아서 세 가지 다 전혀 없었다. 공천 개입 없었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데 발언이 있는데. 뭐 덕담 격려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김영선 의원이 공천을 받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런 질문이 나와도 그래 내가 공천 개입해서 김영선 준 거다, 잘못했다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해명 수준을 넘어서질 못해요. 대통령이 직접 그런 질의에 응답하더라도.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대통령이 추상적 사과 혹은 이렇게 국민 여러분들 뭐 실망시켜서 죄송합니다. 또 제 아내 문제로 뭐 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대리사가 추상적 사과 외에 이렇게 국민들이 거의 분노하고 국민들이 이렇게 등을 돌리고 했던 이 원인에 대한 처방 그리고 해결책 이걸 갖고 있지 못해. 그래서 첫 번째 엄중한 인식. 근데 실장이 얘기했듯이 이 상황을 엄중하게 안 봐요. 두 번째로는 그래 어렵지만 우리가 잘못했지만 이걸 다시 극복하고 돌파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상황인식을 엄중하게 못하는데 무슨 의지가 있겠어요. 그다음에 엄중하게 인식하고 이거 반드시 위기 극복을 하고 돌파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있어도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제가 보기엔 시스템 자체가 무너진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헤쳐나갈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능력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추상적으로 대답하고 끝나는 기자회견이 될 수밖에 없다. 상황과 조건이 딱 그렇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제 대통령 본인의 육성 녹음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했고, 이제 김건희 여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계속 추가적으로 저희가 그 얘기를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친한계 쪽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김건희 여사의 사과 그 정도가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상적 사과가 아니라 활동 중단까지, 특히 이번에 해외 순방 예정이 돼 있는데 그것까지도 일단 안 돼야 된다. 여기까지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국민들은요, 앞으로 어떻게 하라, 이런 이 요청도 있긴 하겠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대통령도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국민들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 임기 반환점 도는 시점에 지금까지 저질러 놓고 지금까지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규명하고 책임 있게 하라는 이게 더 커요. 그래서 과거사는 우리가 잘못했는데 앞으로 부속실도 설치하고 앞으로 외교활동 빼고는 일체 활동 안 하겠고, 이런 게 2년 반 동안 국정농단 수준의 여러 가지 일들을 벌리고 발생시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책임 있게 규명하고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현 주소하고 국민이 생각하는 현 주소하고 대통령이 얘기하는 주파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김 여사 활동 자제하겠다. 그래.
자제해. 근데 그동안 이런 등등의 문제 어떻게 할 거야? 그건 계속 아니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도가 지나칠 정도로 잘못한 거야. 그런데 아니다. 대통령 육성도 실제로 공천 개입 아니라 그러고 김 여사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명태균 씨와 통화 내용, 공천 통화 개입 내용 이런 거 다 아니다. 이미 거짓말을 몇 번 했잖아요. 그래서 지나온 2년 반 동안에 대통령 부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자. 이 국민들이 그래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 기자회견은 국민들과 주파수가 전혀 맞지 않는 시작과 끝이 될 거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실 대통령실이 이 위기를 돌파할 의지가 있느냐 이러면서 능력도 있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실 참모진들 구성이 좀 안 좋다. 그렇게 저는 들었는데 인적쇄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으니까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발언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죠. 당내에서 대통령실 인적쇄신 요구하는 뿐만 아니라 한동훈 대표는 이제 내각까지 개편해라 이렇게까지 주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대표적인 친윤 이철규 의원은 무조건 사람 바꾸라고 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정권 내놓으라고 할 거 아니겠느냐 이런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런 거예요. 엄청난 외상값이 있는데 외상값 갚으라 그러는데 계속 안 갚고 지금까지 끌고 온 거 이제 할지 안 할지 그것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뭐냐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과 문제, 또 대통령이 이 실책했던 거, 그 다음에 인사쇄신 문제도 총선 후에 나온 거 아니에요? 안 했잖아요. 그리고 내각 개편 당연히 총선 저렇게 참패하면요 전부 개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사쇄신도 안 하고 내각 쇄신도 안 했어요. 맞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외상값이에요. 예, 맞아요. 그때 한덕수 총리 교체한다 그런 얘기 그렇습니다. 있었습니다. 외상값입니다. 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아직까지 있는 거고. 그래서 저도 정무수석 할 때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패했어요. 그래서 저도 사표를 내고 그렇게 책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세균 총리도 사표를 내고 보궐선거였지만 네. 왜냐하면 그 국정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도 보궐선거에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표를 내고 총리도 사표를 냈어요. 근데 총선 전국 선거에서 총선에서 참패를 해놓고 역대 최고의 참패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해놓고 이제 내가 개편한다고 한들 외상값에 이자를 붙이기는커녕 외상값 계속 안 갚고 있다가 해진하고 철진하고 해서 이제 갚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그거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이 적시에 새롭게 나오는 그런 사과이자 인적쇄신이 아니고 원래 했어야 될 것을 묵혀서 마지못해 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들에게 한다 하더라도 인적혁신을 하고 뭘 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래 잘했다 이렇게 억지로 엎드려서 절받는 격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했어야 될 거를 안 하고 예. 지금까지 긴 세월 긴 시간 끌어오고 이제서야 하겠다는 저게 저는 아마 국민들이 뭐 인적쇄신 한답시고 몇 명 바꾸고 지금 그럴 리도 없을 가능성이 큰데요. 그다음에 사과한다고 대리 사과하고 추상적 사과하고 이러면은 더 분노 게이지를 더 올릴 가능성이 오히려 커요. 그래서 예. 아까 전에 지금까지 나온 언론의 보도를 좀 종합해 보니까 이런 기대치가 있더라고요. 지금 대통령 내부에서 여러 가지 요구들이 쭉쭉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걸 넘어서는 플러스 알파의 대통령이 얘기를 할 수 있다. 전 없다. 없다. 그게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말씀. 그러니까 외상값을 갚는 김에 아예 더 갚아버리는 거죠. 그게 기대치보다. 없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2년 반 동안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하고 특검 같은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한남동 라인이니 뭐니 싹 정리도 하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스스로도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특검법 받고 이 정도가 돼야
2년 반 동안 잘못한 것에 대한 진상규명이죠. 그래서 진상규명과 예. 그다음에 이후에 재발 방지. 그래서 재발 방지는 미래의 일이라면 진상규명은 오늘 전까지의 일이거든요. 근데 이 진상규명을 빼고 앞으로 그냥 잘하겠습니다 한다고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결국 핵심은 특검이다. 대통령이 특검을 그래서 더 받아들이는지. 내놓을 게 없는 예. 거예요, 대통령. 근데 아마 특검은 못 받아들일 것이다. 이런 특검 못 말씀이세요. 받고요. 예. 대통령 공천 개입에 대해서 인정 못 하고요. 예. 그렇게 돼 있죠. 이건 그리고 법적인 부분이니까. 네, 대통령 공천 개입은 지금 대통령실이 정말 대응을 잘못하는 거예요. 여당도 그렇고. 이거는 당선자 시설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 취임했기 때문에 예. 9일날 이루어진 통화는 5월 9일날 이루어진 통화는 당선자 신분이기 때문에 공무원 중립 위반 아니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그렇죠. 반박을 예. 하잖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 한동훈 대표가 당시 중앙지검 3차장 할 때 기소 브리핑을 직접 한 게 있어요. 한동훈 대표가 그 당시에. 그때 윤석열 지검장이었어요. 중앙지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있잖아요. 그거를 이 사람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경선 후보로 확정되기 전부터 적용을 해야 된다고 기소 발표를 했어요. 예. 재판은요 어떻게 나왔냐면 경선 후보 확정된 후에 받은 것도 뇌물수수로 인정을 중공무원이다. 했고요. 아. 예. 그 다음에 2008년 1월 대통령 취임 전에 우리은행 이팔성한테 또 김서남 전 의원한테 공천 대가로 받은 거, 예. 비례대표 공천, 이것도 타 법원에서 인정을 해서 유죄를 때린 거예요. 그래서 당선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때리게끔 기소를 했던 것이 예. 당시 윤석열 중앙지검장, 그 다음에 3차장 한동훈 대표가 그때 직접 기소 브리핑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따질 여지도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사안도 윤석열 이른바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 그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인정을 같아요. 못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내부에 그리고 친윤계 내부에서도 좀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된 반응들. 이 부분이 이제 이름을 걸고 말하는 부분인데 사실 비본도를 전제로 한 얘기들은 더 강한 발언들이 많습니다. 홍준표 시장 얘기부터 보죠. 친윤. 쇄신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쟁취한 정권이래. 몰락의 길 가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 이번 대통령이 기자회견 끌어낸 건의를 했죠. 각고에 노력하고 해야 된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시기이다. 그동안 이제 친한계 내부에서만 얘기하다가 친윤계도 좀 변화기류가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권 초기에는 다 범친윤계였잖아요. 예. 극소수 빼고. 예. 그런데요, 친윤계 실체가 없잖아요. 오랫동안 윤 대통령하고 같이 동거동락하고 정치를 같이 해오고 뭐 사선도 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대통령 선거 때 도와줬던 대통령 선거 프로젝트 했던 사람 일부하고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친윤계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동질감 또 끈끈함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위기에 처하거나 이랬을 때 나 친윤이다 하고 나서서 같이 방어하고 혹은 이럴 만한 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친윤계 숫자가 뭐 어느 보도에도 나왔지만은 친한계 숫자하고 비슷해요. 그럼 정권 초기에는 다 범친윤계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중립지대가 훨씬 더 60명 이상 늘어났다고 분석을 하는 거고 이분들은 왜 중립이겠어요? 범친윤에서. 그거는 이 정권 그늘 아래서 정치하기 어려워지니까 중립지대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친윤계 숫자도 많지 않고요. 그 친윤계의 뭐라 그럴까 밀도 강도도 그렇게 세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발언들이 나오고 결국은 그래서 제가 대통령의 탈당이 결국은 시작된 것이다. 이게 지난번에 국민의힘 만찬 때 대통령이 연찬회에 참석하기로 했다가 그때 기분 나빠갖고 급거 취소했던 그때 제가 그렇게 이거는 탈당의 시작이다. 그리고 탈당 열차가 윤 대통령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얼마 전에 면담하고, 그다음에 그 장면 아시잖아요. 이상한 테이블에 무슨 조폭처럼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것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넜는데 어떻게 보면 위력 시위를 서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탈당의 열차가 출발한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친한계 숫자가 줄어들고 친윤계 숫자가 줄어들고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저렇게 발언이나 이제 시각이 바뀐 예.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탈당이 이제 가시화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민주당 쪽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정도 바쁘지만 민주당도 바쁜 모양새입니다.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이제 상정했고 오늘 법안 소위까지 통과를 했다고 하는데 혐의만 14가지 더 늘리고 있죠. 그리고 오는 14일에 표결한다 그러고요. 거부권 하게 돼도 28일에 재표결한다고 합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설명은 좀 긴데요. 결론은 이런 겁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한동훈의 안 빨리 내라. 근데 한동훈 대표는 특검은 아니다.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동훈 대표가 뭐 표현이 좀 적절치 않아서 그러는데요. 이제 왜 똥볼 찼다고들 하거든요. 정치권에서. 크게 두 번 찼죠. 한 번은 당대표 출마하면서 첫 일성이 최상병 특검법을 맨날 민주당이 공세하게 할 게 아니고 대법원장 추천, 제3자 추천안으로 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내야 된다라고 대표 출마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당을 의원들을 한동훈 대표가 다 장악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라는 실체가 있고 그다음에 그야말로 이제 대통령을 따르는 의원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야무야 됐어요. 해보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유난 면담하고 나오자마자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했죠. 대통령 칼을 들고 한동훈을 기다렸고 한동훈 대표는 칼을 품고 갔다가 나와서 꺼냈다. 그게 나오자마자 민심을 따르겠다. 한동훈 대표. 그러면서 특별감찰관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와서 또 칼을 뽑은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이제 연출이 된 거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 이제 괴멸적 상황들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요. 정말 해결 방도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인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그러니까 친윤계 쪽에서는 계속 한동훈 대표를 약간 고립 작전이 있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정권과 관련된 안 좋은 뉴스들이 쌓일 때 쌓이고 지지율은 낮아지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 결단해야 되고 특검 주창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전면에 나서기 힘들더라도 뒤에서 친한계 의원들이 먼저 나서고 마지막에 도장을 찍으면 되는 거 아니냐? 아마요. 예. 아마도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특검법 재의결이 4표 국민의힘에서 이탈했잖아요. 저는 사실상 더 됐다고 봤거든요. 근데 그 직전에 인권위원 투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인권위원을 민주당이 현장에서 부결시켜 봤어요. 예. 부결시켜 버려서 그건 전례도 없고 민주당이 조금 실수한 거예요. 부결하더라도 처음부터 반대를 하고 저런 사람 안 된다. 안 된다 할 만한 충분한 뭐 근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부결을 시켰으면은 모르는데 현장에서 그냥 부결시키니까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내가 찬성표 찍으려고 했던 국민의힘 의원이 있더라도 민주당이 이 인권위원 부결시키는 걸 보면서 안 되겠네 하고 찬성 내지는 이렇게 기권으로 돌아섰을 가능성이 저는 몇 분은 계시다고 봐요. 그런데 유난 면담 후로 갈등이 이제 더 커지고 한동훈 대표도 안 지고 나오자마자 대통령하고 대립하고 각 세우고 칼 뽑고 이런 모습이 계속되면서 대통령 육성 녹음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저는 8표 이상 이탈을 하리라고 봐요. 그래서 대통령 한동훈 대표가 명시적으로 특검 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처방의 일환, 해결책의 일환으로 김건희 특검 받아야 된다 이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여당도 바쁘고 대통령실도 바쁘고 야당도 이제 장애 집회한다고는 하는데 과연 지금 명태균 씨는 이제 뭘 하고 있을까? 명태균 씨 관련된 녹취에 관심이 쏠립니다. 명태균 씨 입장도 한번 들어보시죠. 얼마 전에 이제 민주당이 대통령 육성을 공개하니까 더 이상 추가 녹음 없다. 민주당 사기치지 마라. 딱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이거 용산에 보내는 SO인 듯, SOS인 듯.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안 보여줄 테니까, 내 패 안 보여줄 테니까 여기서 끊자.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추가 공개 여부는 정무적 판단이 있을 것. 이건 민주당이 갖고 있는 추가 녹취록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두 가지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의 소위 여야 대표회담 하기로 했었는데 묵묵부답이고 아직 소식이 없잖아요. 당분간 못할 거다. 왜냐하면 새로운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만나도 이재명 대표는 특검 얘기를 할 거고 한동훈 대표는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렇게 하기 싫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일종의 이제 추락이죠. 추락에 한동훈 대표가 같이 몸을 던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 이재명 대표하고 대표회담은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명태균 씨는 지금 자기 방어용으로 저렇게 하고 있는 건데 저거는 명태균 씨가 깐 게 아니잖아요. 저 녹취는. 명태균 씨가 통화한 내용을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예. 그분이 그 명태균 씨가 대통령하고 통화한 거를 재녹음한 거거든요. 그 통화를 예. 듣고. 녹음의 녹음. 예. 그래서 명태균 씨는 더 이상 추가 녹취 없다. 더 이상 깔 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본인이 갖고 있는 거 얘기고 제3자가 이거를 추가로 본인이 들려준 거를 녹음을 한 것에 대해서는 명태균 씨도 하도 떠들고 다녀갖고 명태균 씨는 뭐라 그럴까요?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자기 일종의 이제 뭐 수행했던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닌가라고 실명 거론도 했다는 건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또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그 녹음을 들어봐서 알겠지만은 한 번 그런 걸 갖고 누구한테 자랑하듯이 했던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웃고 떠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명태균 씨가 지금 헛다리 짚어갖고 엄한 사람 지금 실명 거론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입수한 거는 소위 수행이라는 예. 명태균 씨가 지목한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몇 명한테 이런 얘기 한지도 모르고 적어도 그 녹음을 보면 한 번 한 게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요. 한 번 보여준 게 아니고 웃고 떠들고 자기 과시하고 이랬으니까 반복적으로 한 것 같다. 예. 그래서 명태균 씨 저 말은 본인의 바람이지 본인 호신을 위한 구명을 위한 바람이지 본인의 영역 바뀌고 본인의 기억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당사자가 녹음 당사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명태균 관련 의혹은 명태균 본인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 마지막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이제 검찰 소환도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아마 비슷한 얘기 할 것 같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